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최근 당시 참전했던 미군을 비롯해 해외 참전 용사들이 방안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한 참전 용사는 평소에 죽으면 한국에 묻히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평소 한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으며, 실제로 최근 고인이 된 그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안돼 안장되며 그의 사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6.25의 한 일화가 최근 중국의 교과서에서도 실리면서 중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일까지 지속된 전쟁입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북위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쪽엔 대한민국 정부가,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섰고, 이념적인 문제로 결국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벌써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됐습니다. 목숨 바쳐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자리들도 마련됐는데, 최근엔 당시 참전했던 해외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방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9개국 유엔 참전국 참전 용사를 비롯해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 용사와 가족 등 6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재방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초청자 가운데에는 미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중인 95살 이천봉 교포 참전 용사와 간호장교로 참전한 91살 노재덕 참전 용사가 부부 참전 용사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중 최고령은 96살인 호주인 제럴드 shepherd 씨로 1952년 6월부터 4달 동안 호주 해군의 이등병 선원으로 해주만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주한 미군으로 DMZ에서 복무한 데이비 페나플로 씨도 한국인 부인과 함께 방한했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1976년 8월 판문점 JSA 내 유엔군 초소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게 도끼로 살해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 직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대포콘 3호를 발용하는 등 전쟁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김일성이 사과문을 유엔에 전달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참전 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6.25 전쟁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고 존 로버트 코미어 캐나다 참전 용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안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고인은 임종 전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유해 봉안식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거행됐으며, 보훈처장이 유족 대표로부터 고인의 유골함을 받아 공송 차량까지 직접 인계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유엔 참전용사 본인이나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사별 개후 안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 출신의 고 레몽 베르나르 참전용사가 처음 사후 안장된 이후 이번이 14번째입니다. 코미어 참전용사는 1952년 만 19세 때 한국전쟁에 참전해 캐나다 육군 제22연대 소속으로 1953년 4월까지 참전했습니다. 캐나다 귀국 후에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으며 캐나다 퇴역군인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다 작년 11월 별세했습니다. 유족은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작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을 신청했고, 제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는 당연한 도리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대사관은 한국전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턴투어드 부산 행사를 열고 생존한 참전 용사와 후손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턴투어드 부산은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22개국에서 열리는 추모식으로 각국에서 11월 11일 11시에 맞춰 세계 유일의 유엔군 참전용사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듯 한국은 72년 동안 참전 용사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의 모습을 참전 용사들은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더크로우 남아공 참전용사협회장은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에 참전해 싸워줬다고 이렇게 70년간 지속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미국도 영국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데이비스 대위의 아들 존 데이비스 씨도 초청됐는데, 데이비스 대위의 외손자는 이날 한국 국방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남아공 공군 제2비행중대 소속이던 데이비스 대위는 1951년 3살 아들을 남기고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전투기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는 부친이 전사한 지 40년 만인 1991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엔 한국참전국 협회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유해를 극적으로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데이비스 대위는 부산 유엔군 참전용사 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데이비스 씨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한국전에 참전한 전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데이비스 씨는 과거 한국을 찾았을 때 이제는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한국이 고마움을 그만 표시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했다면서 이런 한국의 태도에 크게 감동했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해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과거 한국인 소년병과 만났던 일화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1950년 6월 29일 당시 미 극동사령부 최고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 전선 시찰을 위해 한강 방어선을 방문하던 중 참호에 혼자 있던 한국인 소년병과 만났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소년병에게 언제까지 혼자 참호를 지키고 있을 것이냐고 묻자 소년병은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장군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 소년병은 무기와 탄약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크게 감동한 맥아더 장군은 이런 용감한 병사가 남아있는 나라는 절대 망해선 안 된다. 전력으로 한국을 도와야 한다며 본국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한국군 지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회고록을 통해 한국군은 무기와 장비가 매우 열세했지만 싸울 의지가 강하게 남아있어 불리한 상태에서도 싸워볼만 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찰 전까지는 맥아더 장군도 한국군 지원에 꽤나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서울이 함락된 상태였고 해잔병 8천여 명을 모아 급조한 한강 방어선도 얼마 못 버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 정보당국에서도 열흘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주를 이루던 상황이라 미 정부는 한국군에 대한 무기 지원마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맥아더 장군이 갑자기 한국군 지원 명령을 내린 것으로 맥아더 장군은 극동사령부의 모든 반발을 물리치고 한국군 지원을 강행했습니다. 실제로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남측은 서울을 탈환해 전세를 역전하게 만든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에도 지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는 간조시 갯벌이 드러나 상륙할 수 있는 날이 한정적이었고 상륙해안 대부분이 높은 해벽으로 이루어져 사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맥아더 장군은 인천이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항구이며 북한군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작전을 밀어붙였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국군의 강한 의지와 맥아더의 지원 덕분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도 이런 맥아더 장군을 칭송하는 연설문이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확인돼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신랑방에 따르면 장수교육 출판사가 펴낸 중고교생용 참고 도서에는 미군을 칭송하는 맥아더의 연설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도서의 목차에는 애국에 대한 깊은 생각이라는 부분에 맥아더의 책임, 영예, 국가라는 제목의 연설문이 수록됐습니다. 특히나 중국어 3천자 분량의 연설문에는 미군의 도덕적 기준을 크게 칭찬하는 내용과 함께 미군을 세계에서 가장 숭고한 인물이나 세계의 모순을 구하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은 발칵 뒤집히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시기에 맥아더 같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가장 큰 적을 책에 담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는데요. 이렇게 중국인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해당 출판사는 2020년에 사용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퇴출한 책이라면서 부랴부랴 사과에 나섰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은 분노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과 맥아더의 일화는 중국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던 6.25 전쟁이 벌써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다가올 6.25 전쟁일은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